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참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 석유주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현재 10%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요.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보합권에서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연이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단기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하나솔루션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는 3%의 낙폭세를 걸어내고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올이 자진 상패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에 10%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BIG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와 주식 공개 매수 계획을 밝히면서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2부도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장마감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해주면서요. 약보합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마감 그리고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오늘 꼼꼼하게 받아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한 솔루션들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고지해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켓 쇼쇼쇼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와 특징 섹터 준비했는데요. 어떤 특징주와 특징 섹터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특징주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FC입니다. K-뷰티 흥행감의 기대감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NFC는 국내 유일하게 화장품 소재와 완제품을 모두 다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소재 부분에서는 코스맥스 그리고 에스티로더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완제품은 LG 생활건강 그리고 올리브영 그리고 CTK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NF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사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1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턴어라운드를 넘어서서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비트맥스입니다. 이 비트맥스는 포스트 스트래티지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 1,0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요.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비트코인의 보유 기업이죠.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이 스트래티지는 약 886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장 만나보시죠. 네, 이 비트맥스는 국내 상장사 중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25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비트맥스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와 수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맥스의 주가 오늘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이 액상형 보툴리눔의 톡신 HG102를 3상 임상을 취하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HG102는요, 중증도 이상의 미간 주름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국내외 시장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임상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힌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 만나보시죠. 네, 분말형 제품을 대체해서 액상형이 차세대 제형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이 분말형 제품이 공공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 임상을 이어나가는 게 조금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 흐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국내 테마 탑3 첫 번째 테마는 AI입니다. 이 100조 원을 투입해서 소버린 AI 구체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AI 관련주들 높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버린 AI는요, 국가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프라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독립적인 AI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해 GPU를 1만 장 규모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는 10% 넘는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네오팩트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픈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만나보시죠. 네, 다음 테마는 정유주입니다.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정유, 석유주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현재 리스크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간밤에 국제유가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제 관련해서 오늘 국내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모두 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10%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테마는 지역화폐주입니다. 이 지역화폐 정부에서 또 추경 예산에 또 반영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규모는 1, 2차 추경을 합해서 약 35조 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할인율을 더 크게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 오늘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웹캐시 상승하고 있고요. 갤럭시 아머니트리 그리고 유라클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쇼쇼쇼 2부 파이널 섹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더 채움 투자자문의 변성중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오늘 증시 움직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 흐름 나름 양호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좀 제외하고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의 외국인 매도세가 진행해 준 모습에서 오늘까지 매도세가 진행이 됐다면 아마 시장 분위기에서 외국인이 최근 6월 달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좀 변경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심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좀 그런 우려심을 해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객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 3년 만에 60조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결국에 예탁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거래량이 활발할 수 있고 또 거래대금 역시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너무 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좀 우려심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잔고 자체가 19조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거 흐름을 보시면 20조 원 그리고 한 21조 원 정도가 되면 증시가 대부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용잔고에 대한 우려심을 항상 좀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되고 물론 각도 자체가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와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조정 구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인 상황 자체로는 증시의 구조 변화 이런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외국인의 포지션 중에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 부진에 있어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면 지수 역시 같이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시는 게 현재 시장에선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주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자, 그럼 마감 직전에 우리가 파이널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캐스터님이 다양한 종목군들 브리핑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거는 NFC가 K뷰티 흥행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주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NFC뿐만 아니라 대부분 최근 실리콘투부터 시작해서 코스맥스 역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화장품이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은 5월의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듯이 전체 수출은 소폭 감소를 했는데 화장품 수출은 한 9.3%로 역대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나머지 섹터들에 있어서 수출 부진을 지금 화장품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가 모두 다 수출 실적이 좋게 될 때 같이 상승이 나오는 폭보다는 어느 일정 섹터의 흥행이 예정이 될 때 그때 훨씬 더 좋은 주가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화장품 쪽의 강세를 지속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몇몇 동남아 국가에서만 한정돼 있었던 수출 물량이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건을 더 팔고 싶어도 못 팔렸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유통사들에 대한 부진, 해외 유통사망이 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서 유럽 물량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출 물량이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최근 점차 해소되고 있어서 화장품 섹터에 있어서 특히나 NFC를 비롯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모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섹터적인 흐름들까지도 좀 짚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K뷰티 흥행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뷰티는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도 주가 상승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실적주들 바라보는 전략들도 괜찮을까요? 지금 실적주 위주의 거래가 저는 가장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시가 강세일 때는 실적이 나오지 않은 섹터들도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 이제 7월 달을 넘어서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서야말로 진짜 실적의 강세의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 매매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좀 늦을 수 있고 미리 반영되는 이슈를 좀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전반적으로 실적 향상이 좋지만 그중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발을 하신다면 또 항상 올라가지만은 또 않거든요. 조정 기회를 주기 때문에 조정에서 좀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계속적으로 올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눈으로 시장에서 뷰티 관련주를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판단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파이널 섹터 특징주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비트맥스 쪽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매수에 따른 시장에 관한 기대감이 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단기 테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까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인 것도 맞는 게 우리 증시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결국에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에 미래 산업에 있어서 빠른 법제화에 대한 이슈를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만 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화를 엄청나게 좀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자체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지금 전망치로는 최대 미국 국채의 15%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서 우리나라 역시 계속적으로 전망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다만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번 이슈가 끝나게 되고 정말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또 증시에 굉장히 강세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도 분명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로 통해서 정말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은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접근 가능성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내 상장가가 이제 상장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비트맥스도 이제 251개로 많고 그다음 위메이드, 네오위즈, 카카오, 셀트리온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투자하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의 모멘텀이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크게 작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 시장 자체의 반영도, 즉 주가가 우리 시장에서 주가가 점프업 되려면 결국에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의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주가는 또 오르지 않는 게 또 우리나라의 공통된 특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모멘텀을 계속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파이널 섹터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휴젤 쪽 보겠습니다.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들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삼상 자진 취하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악재로 작용이 되진 않을까 이런 이야기 시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고평가에 대한 영역도 있긴 하지만 휴젤이 최근에 올라왔던 것은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임상으로 나오고 있는 한마디로 이게 보톡스인데 기존의 이 보톡스 매출량도 워낙에 많았었고 또 휴젤 같은 경우에는 필러나 화장품 쪽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아왔던 거고 또 최근에 화장품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을 진출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승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상 취소 이슈가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부분은 아마 무리한 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기업의 의지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러한 반영도가 결국에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기업별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전망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지금 현재 멀티플 배수 자체가 한 25배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24년 고점 멀티플이 한 30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멀티플 배수로 놓고 봤을 때 30배 초반 정도는 지켜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 톡신 3상을 자진 취하를 하면서 이게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라는 이제 회사 측의 판단이 있게 됐고 주가 자체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도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강세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또 시장의 전략들은요. 계속 시장 상황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테마 탑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테마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I 쪽 보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우리가 신정부 들어서면서 100조 투입 이야기가 나왔고 소버린 AI에 관한 키워드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네오팩트, 오픈롤과 같은 종목군들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거의 조 단위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정말 없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높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JP모건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에 시장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좀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AI 쪽에서 우려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네이버의 매출 구조는 검색 광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데 AI의 언어 모델이 활성화되게 되면 과연 사용자들이 네이버의 검색 엔진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심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 비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약했던 것이고 자,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출신의
임원이 또 선임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이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 언어 모델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흐름을 잡아갈지 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AI 쪽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번 상승을 좀 잘 즐긴다라는 마인드로 좀 가시면서 만약에 2분기가 좀 마감을 하고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됐을 때는 그때서야 좀 실적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지금 현재는 AI 관련한 대장주로서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네이버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전문가님은 이제 또 네이버 주가가 지금부터 계속되는 우상향을 좀 나타날 것이라고 보이나요? 아니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연출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만약에 오늘의 상승이 없었다면 저는 좀 약진을 말씀드렸을 텐데 오늘의 의미 있는 신호가 그래도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에 네이버에서 추가적으로 아마 AI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확실하게 좀 보여주어야 될 게 이 AI 모델을 바탕으로 어떻게 실적을 개선시킬지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기업 의지만 나오더라도 주가는 좀 저평가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정부 정책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신다면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전략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카카오 쪽에 관한 전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지도 간단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관련해서 결국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카카오페이, 즉 전자결제 시스템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네이버보다 사업 모델이 좋은 게 사실 뭐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듯이 결국 AI 모델에 있어서 메신저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네이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카카오도 사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고 있어서 카카오 쪽에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도가 훨씬 더 높지 않나 싶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흐름이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카카오가 사실상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 여러 가지 시장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근 사실 뭐 정말 신고가 영역의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저평가 이슈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 심리가 불게 되면 계속적인 수급 유입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전망이 조금 더 좀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내 테마 탑3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유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석유주가 계속 연이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그래도 계속되는 양봉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석유도 상승은 하지만 음봉이 좀 나타나주기도 하고 이제 조정이 좀 나오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대응점들을 좀 일단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정유주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테마성 매매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기업 실적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강세 이슈가 불렀을 때 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부분에 있어서 장기화될지 안 될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란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할 만한 뒷받침 여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에 대한 태도도 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정말 빠르게 소멸이 된다면 주가는 강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 전면전에 대한 개입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최고조에 달하기 직전까지는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좀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좀 무거운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테마성으로 가벼운 종목들, 한국석유라든지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의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단기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망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이게 전략 잡기가 어려운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석유 관련주들은 그동안 눌려있던 구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된 건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정유나 석유화학 쪽은 지금 실적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탈피하지 않으면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좋고 수급이 쏠리는 섹터들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주에 있어서 과연 이 두 가지 모멘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현재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을 좀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주가가 바닥을 잡고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유주들 이야기 하나하나의 전략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에 맞춰서 우리가 트레이딩의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간 주가 오름폭도 상당히 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장 대응하실 때는요. 면밀하게 좀 대응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파이널 섹터는 지역화폐 쪽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정부 추경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1차, 2차 추경을 합쳐서 이제 35조 원이라는 이제 큰 금액이 나오게 되면서 웹캐시라든지 갤럭시와 머니터리, 유라크가 같은 종목군들 상승합니다.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공약에 있어서 실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거고 다만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기업 실적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미 과거 대선 후보 때부터 주가가 사실상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맞거든요. 단기적인 테마성, 즉 실적을 동반하지 않는 이슈에 있어서 올라와준 주가 흐름 자체가 벌써 좀 상당히 폭이 높기 때문에 최근 뭐 단기적인 조정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추경안이 통과를 되고 이제 지역화폐 발행이 실질화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감도 좋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시장의 모멘텀들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웹캐시나 갤럭시와 머니터리, 유라클과 같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이 지역 화폐 관련해서의 현실화 가능성들도 같이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저는 판단되는 게 웹캡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의 탄력도도 굉장히 좋고 시가총액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물론 멀티플 배수로 봤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긴 맞습니다. 지금 40배 가량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이긴 하지만 그나마 가격 탄력도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가격 탄력도가 좋은 종목들을 매매해야지 결국에 계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모멘텀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었을 때 가장 탄력도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하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장주격의 많은 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전략들을 짜보시면 좋겠고요.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수반할 수 있는 사업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과거에 한번 사례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업 실적이 의미 있게 상승하거나 기업의 모멘텀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업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전국적인 단위가 됐었을 때 물론 약간의 상승폭에 대한 증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의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 내에서 경쟁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이것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가격 상승, 즉 실적에 대한 향상을 일어날 것인가에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연결 부재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까지 기대하면서 장기 모멘텀으로 지역화폐 관련주들 바라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단기 시세로 시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관점들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파이널 섹터를 통해서 특징주와 함께 특징 섹터들 함께 나눴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었지만요. 앞으로 시장 모멘텀들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우리 마감 시장 앞두고 나서 시장의 전략들 짧게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전환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PBR 밴드에 있어서 1.0배가 되면 항상 좀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PBR 밴드를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현재 이 PBR 밴드의 1.0에 대한 저항대를 돌파함으로 인해서 과거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이 가장 많이 풀렸을 때 PBR 밴드인 1.3배 정도의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3,000포인트, 즉 3,000포인트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대 그리고 PBR 밴드를 돌파하게 된다면 증시는 오히려 조정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또 코스피 3000 지수가 의미하는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들을 기억을 해보면서요. 3000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장마감 5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질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오늘 다양한 말씀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지금 현재 마감 시장의 흐름들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장 초반 하락했던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동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도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AI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를 필두로 시장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요. 0.6%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대선 이후에 딱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외국인이 큰 폭으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포지션 변화가 있는 건데요. 외인이 현재 1,500억 원가량을 담아냈고요. 기관 역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큰 폭의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2,0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점점 더 매도 물량을 늘렸습니다. 거의 4,000억 가까이 팔아냈고요. 오늘 흐름은 외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만나보시죠. 네,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보시면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오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아주 크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3%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6만 원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는데요. 6만 전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59,800원 선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그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1%대 약세
원대로 마감을 했고요. 24만 6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가량 낙폭을 보였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100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점점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2% 넘는 거의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2만 7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0.5% 상승을 해주면서 779포인트 선, 78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둔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일하게 외인만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700억 가까이를 팔아냈고요. 개인과 기관은 물량 담아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은 300억가량, 그리고 기관은 439억 원가량을 담아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가 조금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도 0.6% 상승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9만 400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는 4만 1,8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알테오젠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HLB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갑니다. 1% 하락 마감하면서 5만 3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웠고요. 0.5%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27만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6월 18일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장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내일장 전략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채움 투자자문의 병선준 차장님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마감 시장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코스피 3,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인데 저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동 전쟁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이란의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란의 전쟁을 장기화시킬 만한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란의 통화 가치도 굉장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쟁을 장기화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유 가격에 대한 상승을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원유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의 내수 경제도 좋지를 못하죠. 즉 원유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에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는 일정하거나 수요가 조금 늘어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란에서의 이런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중국 쪽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세 번째로 또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 중동 전쟁에 대한 사례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전면전으로 개입하는 순간부터 그때 오히려 증시가 안정화되고 원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즉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이제 안정화되겠구나.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빠르게 이 이슈가 소멸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슈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원유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이슈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언제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조정 기회,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차후에 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지금 보고 계신 섹터들, 유망한 섹터들 위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심리적인 저항대가 뚫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 고점 3,300포인트로 향하는 흐름이 더욱더 강세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3,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저는 조만간 빠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00포인트 돌파를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함께 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그러니까 새벽에는 FOMC 회의 쪽에 관한 매크로 변수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내일장 전략들도 좀 간단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FOMC 전망이죠. FOMC에서 3월, 6월, 9월, 12월 달에 발표되는 자료가 SEP 전망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는 점도표,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치, 실업률, GDP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6월 달이 중요한 이슈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물론 내일 금리가 동결이 된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SEP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정말 증시 흐름이 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연준이 과연 단순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까지 예상을 하는지를 한번 포인트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내일장의 흐름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FOMC 회의 앞두고서 매크로 변수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표가 또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파적인 스탠스 예상을 할 텐데 그게 시장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내일장 전략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변선준 차장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약보합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의 다양한 특징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이슈들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넥스트 마켓의 일정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관련한 내용들과 관련 주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FOMC 회의상의 점도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넥스트 마켓에서 언급해드렸었던 애경산업의 지분 매각 관련해서 예비 입찰일입니다. 이때 어떤 기업들이 애경산업에 지분을 매입할지가 결정나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때 주가 변동성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틱톡 역시도 이슈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잖아요. 내일 그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살펴보시고요. 모비데이즈라든지 와이즈버즈 그리고 플레이리아 같은 종목군들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일 일정도 중요할 겁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고 또 중국의 실질적인 금리다라고 알려져 있는 6월달 LPR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주택금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 발표로 인해서 중국이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켰는지 축소시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쪽에 현지 시간으로 당뇨 확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뇨 관련해서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주목을 받았던 만큼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트 그리고 인벤티지랩과 같은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모멘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SCI 시장 접근성 리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요. 내일도 우리가 바삐게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넥스트 마켓 오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간밤에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지금 68대 30표로서 압도적으로 아주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 쪽에 통과가 남겨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부른 투자 시그널로 잡아봤고요.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만큼 국내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어떤 모멘텀을 받아가고 어느 정도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있을지를 살펴보면서요. 관련주의 흐름까지도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키움증권 리서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변화를 보시면 전 세계 대비해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한국도 못지않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관심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늘어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미국발 이슈도 있지만 국내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신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일전에 우리가 대선을 겪게 되면서 공약으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관련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또 우리가 ETF 쪽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오늘 집중해볼 섹터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전에도 디지털 자산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 통과 가능성이 거래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상승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들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주가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주가 살펴보면 6월 2일 달 주가가 11,000원 부근이었고 16일 주가가 26,000원까지 쉴 틈 없이 올라섰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기간 내에 140%의 상승률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긴 하지만 기관의 자금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외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좀 담아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요. 관련한 수급의 탄력을 더욱더 더해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관 순매수가 134억 원의 기록을 하면서 이런 주가에 탄력을 줬는데요. IT센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대장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한국형 제도화에 따라서 관련주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조금 더 자세히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8가지 정도 좁혀졌고요. 네이버는 이런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더라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줬고요. 이렇게 또 많은 종목군들 중에 실질적인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보니까요. 4가지 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투온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134%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카지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시장의 모멘텀들을 온전히 받아가는 게 확인이 됐고요.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2%의 급등 양상을 보여오면서 스테이블코인 지급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관련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톤과 다날도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다날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80%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페이코인 운영사로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서 사업적인 가능성과 사업적인 확장성을 노릴 수 있다는 시장 해석도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마켓 주세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제도화가 가속화되면서요. 시장에서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마켓 쇼쇼쇼 끝까지 달려보셨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작에 또 다른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